자, 조어산매라는 수필인데, 여기 2013학년도인가? 고전 작품들하고 같이 묶여 나왔는데, 이 수필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5문제 중에 3문제인데, 여기서 다가 나온 요거, 요거, 요거랑 이 39번 문제. 요렇게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요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작품 여러 개가 나온 지문은 지금 이거는 뭐, 이 수필에 대한 강의 요청이니까 이 수필 집중해서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한 작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개를 보면서 풀려고 하면 눈이 너무 헷갈리니까 한 작품을 보고 이걸로 걸러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이걸로 필터 칠 수 있는 선지라든가 문제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되냐. 그걸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작품을 보면서. 자, 일단 다 읽어봤는데 좀 글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수필들이 원래 좀 어렵게 쓰이는 편이 많아. 보통 어떤 대상에 빗대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돌려말하기, 돌려까기 이런 것들을 수필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글을 읽었던 학생들이라면은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팩트가 뭐냐? 지금 이 수필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주 사건이 뭐야? 여기서 일어난 주 사건이 뭐예요? 화자가 낚시를 갔는데 잉어가 안 잡히고 잡다한 것들이 잡힌 거죠. 이 사실에 빗대어서 화자는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 세상일. 화자는 모르겠어. 세상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지.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인데 잘 잘라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개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셈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참새가 뱁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난 애인데 얘를 따라하려고 떨어지는 애가 못난 애도 따라하려고 한다. 뭐 사람들이 이건 뭐라고 하지? 음 그냥 누구나 다 따라하려고 한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되려나? 뭐 그렇게만 봅시다. 그렇게만.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 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라도 물리지 않겠느냐. 잉어가 안 물려도 붕어라도 물리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토당토하는 구역질 나는 놈들이 내 마음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잉어는 화자가 바랐던 목표인데 잉어가 잡히지 않고 잡다한 것들이 화자의 마음을 더럽혔어요. 그런데 화자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 일이라고 했죠?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 누구나 목표가 있겠죠. 누구나 타이슨이 말했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했잖아. 누구나 그럴듯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나가면은 처맞는 거야. 목표랑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루느냐는 다른 거죠. 누구나 꿈이 있겠지만은, 그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근데 굳이 이렇게 세상 일에 대입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거는 아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데, 차라리 하나하나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의미를 만들어 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봐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추려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상이 또 세상이네요.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 한묵의 유의로 푹 박혀 있지 않은 것도 이 유희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글을 짓거나 글을 쓰는 걸로 그냥 이걸로 즐기면서 이걸 즐기면서 푹 박혀 있고, 그렇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안 나가겠다는 말이죠. 그쵸? 팩트 1. 낚시를 갔는데 잉어가 안 잡히고 잡다한 것들이 잡혔다. 팩트 2. 화자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 그런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집구석에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가지고 성격 파산자, 성격 파탄자 이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거 들리는 것이 모조리 심사 틀리는, 모조리 맘 상하는 소식밖엔 없어가지고,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그런 안 좋은 소식밖엔 없어서 그래도 죄 없는 곳? 그래도 그냥 맘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면서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와. 그래서 낚시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낚시를 나가는 날이면은 이따위 복욕이나 당하고 돌아오다. 복욕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얘는 뭘 뜻하는 거예요? 잉어가 안 잡히고 잡다한 애들이 잡힘으로써 바랐던 목표를 못 이루고 더럽혀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바로 복욕인 거죠. 그런 일이. 예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 바랐던 목표를 안 이루고 더럽혀지고 멸시받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엔 원래 이런 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내가 막 다 때려 부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선 의인화가 나오죠. 개구리, 망둥이도 화자를 멸시해요. 화자를 멸시하는 개구리, 망둥이, 그리고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 현명한 신사잉어.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게 맞죠. 개구리, 망둥어 같은 애들 꼴 보기 싫고 신사잉어가 보고 싶은데, 근데 낚시를 가기만 하면은 잉어 나오지를 않고 이런 개구리, 망둥어, 방개 요런 놈들이 나를 멸시하기만 한다. 이걸 세상 일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은거한 사람이, 일단 여기서는 뭐 팩트가, 화자가 은거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으니까 은거한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해요.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잉어나 붕어, 그래도 하다못해 붕어 정도는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낚시를 나가겠죠. 여기에서는 낚시라는 액션이 취해진 거죠.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순조롭게 모든 게 풀려가지고 목표를 달성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구리 반개, 망둥어? 맞나? 망둥이구나. 개구리 반개, 망둥이 같은 놈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다 더럽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랑은 반대되는 것이겠죠. 그럼 개구리 반개 망둥이는 신사현명함과 반대되는 느낌은 뭘까요? 망나니? 몰지각함?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한 표현으로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얘는 감정을 절제한 표현이 아니죠. 감정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뭐 얘는 맞는 거, 얘는 그냥 풀렸네요. 36번, 다의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 잉어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를 의미하나요? 더럽히는 애들과 반대의 속성이니까, 더럽히는 애들과 반대의 속성이니까 순결한 게 맞죠. 그쵸? 그리고 신사, 그리고 현명함, 요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고상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고상, 순결, 이건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고상하고 순결한 존재. 그러니까 얘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고상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아서 화자의 마음을 더럽히는 애들은 여기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화자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얘를 원하는 건데, 그쵸? 자, 39번 풀어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어옹과 화자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어옹은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 어옹은 세속의 명리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초연한 삶, 이게 화자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죠. 화자는 어때요? 세상에 뒤숭숭해서 일단 숨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계속 세상의 소식을 듣고는 있죠. 그거에 심사가 너무 뒤틀려 가지고 이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하고자 낚시를 가는 거죠. 어원과 화자의 다른, 어원 그냥 한가롭다, 즐겁다, 무위자연 막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잖아. 근데 화자는 그게 아니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낚시를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하니까 1번에서 화자는 어원과 달리 현실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냥 답인 거예요. 생계의 문제 해결하려는 건 둘 다 안 나와 있고요. 잡으려는 대상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이거는 화자만 잉어에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죠. 어옹은 뭐예요? 낚시를 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이미 집착하지 않고 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4번 다해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어옹은 아니지만 화자는 왠지 그런 것 같죠. 왜냐면은 잉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당연히 이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다라고 파악이 됐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왜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선판에, 그러니까 프로 낚시꾼인 척하고 이 망둥이인,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화자는 망둥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꾼이라는 입장으로 보면은 프로 낚시꾼인 척 나도 한번 뛰어보겠다라고 낚시를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자 낚시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처음에 이걸 설명해 줄 걸 그랬나? 낚시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뛰어보겠다 하고 낚시를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문한 글 짓고 쓰고 이런 학자가 낚시를 얼마나 잘하겠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낚시를 잘 못하겠죠. 낚시를 잘 못하는데 잉어를 잡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잉어를 못 잡은, 여기 지금 다 지울 거예요. 그러면은 잉어를 못 잡은 이유는 두 개가 있겠네? 하나는 뭐예요? 개구리, 방개, 망둥이 같은 애들이 들러붙는다. 들러붙어서 멸시한다. 여기서의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아니, 은유적인 표현인가? 비유적인 표현인가? 아무튼 간에 이거는 뭐라고 하지? 속담을 인용한 거죠. 그쵸? 속담을 인용한 거라고 봅시다. 은유? 비유? 정확히 정의가 모르겠네. 비유 뭐지? A는 B이다? 아무튼 여기서는 인용한 거예요. 망둥이나 숭어를 정확히 이 작품 안에서 이 생선들을 딱 말한 게 아니죠. 이건 그냥 계속 은유란 말이 나오네. 은유가 맞나?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은유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속담을 인용한 거고, 여기서의 망둥이는 이 안에 있는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에서 쓰인 이 망둥이가 아니라 그냥 낚시에 걸려서 올라온 망둥이인 거예요. 둘은 다른 거죠.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속담 속의 망둥이와 같이 부족한 낚시 능력을 가진 화자이죠. 화자 자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화자는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옹은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죠. 화자와 어옹은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 둘 다 벗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잉어가 벗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건 벗은 아니고 그냥 화자가 낳고 싶어하는,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목표,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읽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